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계의 진심인 남자 김민성입니다. 저도 생활인의 시계 구독자 중에 한 명이고요. 시계도 좋아하고 차도 좋아하고 비행기도 좋아하는 운전 특기자죠. 네. 오늘은 제가 운전 특기자로 나왔습니다. 제가 콜사인도 드렸거든요. 탑생활이라고. 저희 채널에서 차를 운전한 일이 있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운전할 일이 있을 때 초청을 해서 같이 진행해보는, 자동차를 컨셉으로 한 시계를 다루게 돼가지고 LL보신사라고 하는 자동차의 미학을 탐미하는 카클럽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공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시계는 프레드릭 콘스턴트의 빈티지 힐리 랠리 크로노그래프라는 모델이고요. 오스틴 힐리라는 지금은 사라진 영국의 전설적인 클래식 레이싱카의 영감을 받아서 7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시계라고 해요. 52년에 생긴 회사이고 53년에 이제 테스트카를 이렇게 만들어서, 테스트카 때는 모델명이 없어가지고 요 번호판으로 많이 부르더라고요. NOJ393. 이게 53년에 실제로 르망 24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작된 차라고 해요. 일단은 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프랑스에서 매년 6월에 열리는 그 르망 24시라는 일반 그냥 경기, F1 경기랑 좀 달라요. 24시간 동안 정식 그런 경기장을 달리는 게 아니고 프랑스 시골의 어떤 도로를 막아놓고 달렸기 때문에 차의 주행 능력, 오래 달릴 수 있는지, 혹시나 이 차가 고장났을 때 그 회사에서 이 차를 수리할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 모든 것을 보여주는, 정비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포함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50년대 레이싱에 참여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고 뛰어오르는 자동차 중에 하나거든요. 자, 오늘 소감 어떠신가요? 정말 탑기어가 된 기분입니다. 시계랑 같이 타보니까 뭔가 50년대 레이서가 된 기분인가요? 제가 50년대에 가서 그 시대를 활보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구독자분들도 기회가 되면 이 시계를 차고 클래식카를 꼭 타보기를 권장해드릴게요. 저도 옆에 탔지만은 좋았어요. 제가 운전한 거 아니어도 좋았어요. 장난 아니었죠? 네. 엔진 소리가 그냥 요즘 시대에 없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클래식카에 대한 얘기를 좀 깊이 들어보기 위해서 초대 손님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레전더리 채널이라고요. 클래식카랑 빈티지카 관련된 이제 채널을 취미 삼아 운영을 하고 있는 마크라고 합니다. 지금 흔하게 볼 수 있는 차보다 클래식카에 더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고 계시는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정보는 어디서 얻고 어떻게 입문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클래식카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감성,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떤 기계적인 느낌, 그래서 이제 차를 내가 핸들링하고 차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명확했기 때문에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클래식카를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이제 몇 개 이제 사이트들이 좀 있어요. 카페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공랭식 포르쉐는 또 뭐 다음에 있는 공랭 포르쉐 사이트가 있고, 클래식카 뭐 매니아라는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주로 많이 정보를 얻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입문하기 제일 좋은 브랜드나 차가 있다면 클래식카? 사실 클래식카는 유지보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사실 부품이나 이런 수급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하이엔드나 굉장히 니치한 브랜드로 가면 부품을 못 구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독일 3사, 벤츠, BM 같은 경우가 지금 타기에도 사실 굉장히 클래식한 면이 세련되게 남아있어서, 사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콧구멍이 커진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예전에 80년대를 90년대에 있었던 그런 디자인들 되게 좋아해서 그런 거는 이제 입문하시기 좋습니다. 단 차는 내가 사는 가격만큼 수리비가 들어간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차 가격이 싸다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차 가격만큼 내가 유지비하고 고치는 비용을 생각을 하셔서 그게 전체적으로 차값이라고 생각하시고 입문을 하신다면 조금 시행착오를 줄이실 겁니다. 소장하고 계신 포르쉐 클래식카를 갖고 오셨잖아요. 네네. 저 차는 이제 911이고요. 911 중에서도 이제 90년대 초반, 92년도부터 한 97년도까지 생산된 993 마지막 공랭식 포르쉐입니다. 엔진을 식히는 게 지금은 이제 라지에타 물이 들어가서 식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오일이 돌면서 공기로 식히는 형태라서 마지막 공랭식 엔진의 차고요. 저는 되게 지금도 많이 타고 다니는데 괜찮고 만족스러운 차입니다. 약간 할리 데이비슨 엔진 2개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불규칙한 엔진음이 많이 나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재미도 있고. 소리 장난 같은 거. 네, 그런 느낌인 거죠. 나오는데 두둥둥둥 하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타면은 이렇게 심장을 막 울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 시계에 대해서 저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네. 진짜로 이렇게 그린이란 색깔도 너무 예쁘고 되게 깔끔하고. 네. 실제로 그 르망 24라는 경기에 출전을 할 때 그 나라별 컬러가 있거든요. 그 나라별 컬러 중에 영국 나라의 컬러가 이제 그린 컬러여서 사실은 정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컬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매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 좀 궁금한 게 포르쉐 오너면서 네, 네. 포르쉐와 콜라보한 시계에도 좀 약간 눈이 안 갔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에 좀 약간 눈이 간 그 포인트가 있을까요? 좀 궁금해서. 저는 희소성인 것 같아요. 프레드릭 콘스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구매를 아직까지는 해보진 않았는데 이 스토리를 듣고 그 다음에 이 자동차랑 이 시계랑 또 리미티드라는 느낌도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의 어떠한 퀄리티 대비 좀 약간 가성비가 되게 훌륭한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좋고 예, 가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그냥 흘려들었다가 오늘 와서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박스랑 같이 주는데 이게 너무 퀄리티가 좋아서 저는 이것 때문에 시계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박스를 또 받으면 네.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이 네. 박스 자체가 버리는 박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네. 왜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개인 차고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만 받는 게 아니고 차고를 받는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전 이걸 오픈하는데 설레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거 오늘 딱 차보고 느낀 거는 이게 과하게 뭔가 차를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시계들은 콜라보했다 그래서 뭐 그 자동차 휠을 막 여기다 각인을 시키고 그 라인을 갖다 붙이고 색깔을 갖다 붙이고 하면서 되게 약간 좀 뭐랄까 강한 모티브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이 시계는 오히려 되게 은은하게 그냥 클래식함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기본적으로 이 차에 있는 그냥 아주 단순한 모티브들만 딱 가져온 게 저는 오히려 더 매력있는 것 같아요. 동글동글한 글씨체로 예. 그러니까 이 옷으로 따지면 이만한 꿀벌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은은하게 뭐야 구찌였어? 막 이런 느낌이 있는 거네요. 은은한 데일리하게 찰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되게 부담스럽지 않고 되게 클래식하고 그래서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도 다 맞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뭐 저처럼 지금 청바지 입고 차도 좀 괜찮고 드레스워치로도 괜찮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예요? 한정으로? 한국에는 열 몇 개밖에 안 들어와 있을 진짜요? 거고요. 전 세계로 보면 700개. 저 그러면 이제 일단 그만 가보겠습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사실은 2003년부터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오스틴 힐리가 없어진 회사니까 그걸 그리워하는 오너들이 모여서 뭐 레이싱 대회 같은 걸 후원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20년 가까이 된 거죠, 이제.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대회를 기념하는 에디션을 꾸준히 냈으니까 이것도 역사가 한 십몇 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나오면서 점점 디자인이 개선이 돼서 저는 이게 가장 완성도가 좋나요? 완성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네. 가지고 있을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일단 뭐 한정판이나 뭐 오스틴 힐리와의 관련성을 떠나서 그냥 이 엔진이 들어간 크로노그래프 시계로만 봐도 가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일단 이거 들고 가겠습니다. 그 클래식카랑 시계랑은 항상 저는 이렇게 되게 좋은 조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이고 되게 감성을 주는 게 있고 내가 케어해야 된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어서 한번 그 시계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 클래식카 관심 있으시다면 유튜브에 레전더리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입문자들이 보기에도 좋나요? 네, 입문자들이 볼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봐야 돼요. 네네.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또 궁금해하실 게 도대체 어떤 엔진을 썼고 어떤 소재를 사용했는데 얼마를 받느냐 뭐 이런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역사적인 벨주 7750 기반의 근데 에타가 만든 게 아니라 셀리타가 만든 SW510 무브먼트가 들어갑니다. 이 설계가 들어간 시계들이 다 이만한 느낌이거든요. 손목에 올려봤을 때 이 시계도 수치상으로 보면 14.5mm의 두께이긴 하지만 굉장히 커브진 그런 그 옆면으로 만들어놔서 두께감을 상당히 줄여놓은 게 인상적인 것 같고 얘가 42mm의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9mm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게 러그 투 러그의 길이가 49mm라는 게 보통 40mm 케이스의 시계들이 러그 투 러그 길이가 48에서 49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 사이즈 치고는 굉장히 러그를 짧게 잘 뽑았어요. 근데 러그가 짧아지면은 시계가 못생겨 보일 수 있거든요. 이게 다리 짧은 거랑 비슷한 느낌이어서 근데
이게 러그를 짧게 뽑았음에도 러그가 굉장히 우아하게 적당한 길이로 나온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그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어떤 입체적인 케이스를 다루는 능력 같은 거, 솜씨 같은 게 보이는 부분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으로 따지면 뭐 컨투어링 메이크업이나 쉐딩을 좀 해가지고 네, 좀 네. 보이기에는 너무 둔탁해 보이지 않게. 네네. 그래서 이게 정말 벨주 7750 기반이라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 민성님 손목이나 제 손목에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 막 큰 시계 같은 느낌은 안 들잖아요. 막 투박해가지고 막 네. 그런 느낌이 전 설명을 듣기 전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42mm라고 이게 막 아니, 이런. 듣고 나니까 이제 네.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게 두꺼운 시계를 착용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 손목이 조금 착용감이 좀 안 좋은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느낌이나 움직일 때 네. 불편함이 없어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래 만들어 본 회사가 만든 시계 같다는 느낌이 딱 있어요. 커브가 들어간 러그의 생김새 때문에 손목에 이렇게 딱 시계가 이렇게 덜렁거린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없어서 이게 또 일자로 잘못 뻗어 있는 시계들은 좀 이게 손목에 넘쳐가지고 덜렁거린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착 붙는 느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게 약간 좀 U자로 돼 있어서 네. 이렇게 움직여도 네. 제가 만약에 이걸 착용하고 스틱 자동차를 몬다 한들 상처가 많이 안 날 것 같아요. 현대인이 바쁘게 좀 움직여도 좀 쓸리거나 아픈 그런 느낌이 없어서 장시간 착용하기도 좋은 것 같아요. 폴리시 수준도 좋은 디자인을 망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깔끔하게 폴리시가 잘 되어 있고, 뭐 복잡하게 폴리시 브러쉬 이렇게 교차로 놓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단정한 느낌의 시계에 어울리게 깨끗하게 다 폴리시를 해놨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시계유리예요. 이 시계유리가 도형일 때 특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시계유리에 곡면이 있으니까 주변 사물들이 다 비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반사 처리의 품질이 상당히 중요해지는데, 프레드릭 콘스탄트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지 않음에도 무반사 코팅의 품질은 상당히 좋아서 시간을 읽을 때나 이럴 때 막 유리가 뭔가 형형하게 빛들이 비쳐가지고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좋은 유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돔이 들어간 유리가 평면 유리보다 비싸요. 특히 싱글 돔이 아니라 더블 돔일 때, 싱글 돔이라는 거는 위에는 곡면이고 밑에는 평면이라서 시계 유리 딱 올렸을 때 확대경처럼 다이얼이 커 보이는 그건 싱글 돔이라고 하고, 이 시계처럼 밑에도 곡면이어서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사물을 볼 때처럼 똑같이 보이는 거를 더블돔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굴곡을 해보고 또 굴곡을 또 잡아. 네, 밑에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맞춰놓은 더블돔 크리스탈이 비싼데, 그래서 무반사 처리도 잘 해놓고 그런 거 보면은 제작비 아껴서 만든 시계는 아니구나, 뭐 그런 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뭔가 그 미니 트랙 가장자리에 이렇게 눈금 같은 것도 레이싱 트랙 같은 느낌이 나도록 노력을 한 것 같긴 해요. 그죠? 네네. 저는 시계를 볼 때 이런 디테일이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초침이랑 안에 있는 크로노그래프의 이 침 자체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그 자동차의 그 RPM을 표시하거나 속도를 표시할 때 전통의 방식으로 빨간색으로 표시해 준 게 전 너무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침 색깔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분초랑 관련된 건 은색이에요. 그 9시 카운터가 연구초 침이잖아요. 그냥 시간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빨간색은 크로노그래프 관련 침이에요. 크로노그래프를 동작시킬 때만 움직이는 침들이에요. 여기 분단위 카운터고, 크로노그래프 역할, 시간 가리키는 역할 이렇게 나눠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서 쓴 거는 차랑 똑같은 거죠. 50년대의 차의 컨셉에서 이어받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인덱스 모양인 것 같아요. 뭔가 동글동글하잖아요. 숫자 모양이 12시에 이렇게 큼직한 숫자 모양이, 바디의 모양 같은 것도 뭔가 좀 더 동글동글하게 뽑은 것 같고, 50년대의 그 차 느낌, 클래식한 느낌을 이렇게 반영하려고 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정판에서 너무 나 한정판이요라고 광고하듯이 너무 여러 요소들을 쓰는 건 촌스럽지만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다이얼 어딘가. 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 써 있네. 힐리사의 로고가 적혀 있고 70주년이라고 이렇게 깨알같이 써놓긴 했어요. 네. 보는 사람은 보이게끔.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패션적으로 되게 중요한 게, 한정판이라고 투머치하게 해놓은 거는 턱시도예요. 결혼식 때 한 번 입거나 자주 안 입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은은하게 해놓은 거는 세미 비즈니스 캐주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 이런 요소가 자주 착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은 부분들을 더 찾아볼까요? 이제 크로노그래프 서브 다이얼에 눈금들 이렇게 하얗게 처리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레이싱 트랙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이 크로노그래프의 이런 미세적인 네모 같은 느낌이 예전 자동차의 클래식카의 그런 계기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계기판에 더 다다. 네, 요즘은 조금 더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만 예전에 정말 이런 눈금이 되게 중요했고 한눈에 딱 보였어야 됐거든요. 이제 크로노그래프 푸셔도 이게 굉장히 흔한 이제 해머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흔한 것 같지만은 이제 정면으로 보면은 타이어 트레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모양을 자세히 보면은 그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엔진의 그 피스톤과 실린더 아시죠? 그 느낌을 전 또 모티브로 해서 이게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 그래서 버섯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린더라고 부르기도 해요. 네, 정확하세요. 네, 그 느낌이 저는 네. 딱 그 시대의 그 기계식 자동차의 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봤을 때. 자, 그럼 뒷면을 돌려보시면 무브먼트를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벨주 7750 기반의 설계가 들어가는데 장식이 많지는 않지만은 크로노그래프의 메커니즘 중에 상당수를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스타트, 스톱, 푸셔 같은 걸 눌러보면 이제 캠이 크로노그래프를 시간 지켜주는 메커니즘을 연결했다가 떨어뜨렸다가 하는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셋 버튼 누르면은 다시 그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것까지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게 재밌는 부분이고, 재밌는 점이 초침이 한 바퀴를 다 돌고 나면 1분 지나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분침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고 불연속적으로 점핑을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점핑하는 쪽이거든요. 점핑을 할 때 그쪽에 해당되는 톱니가 노출되어 있어서 이렇게 틱 하고 돌아가는 거를 여기서 관찰하실 수 있어요. 아, 뭔지 몰라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에 로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 처음 들이신다면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무브먼트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물론 장식이 많이 된 건 아니지만 메커니즘을 많이 관찰할 수 있다. 이거는 무브먼트 잘 모르는, 오토매틱 모르는 친구한테 자랑할 때 좀 좋겠네요. 네. 아, 그리고 저는 그 더 이상 뭐 벨주 7750이 막 신기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이면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물건을 살 때 자랑하려고 사는 경험이 네. 솔직히 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딱 보여줬을 때 너무 명확하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스트랩도 뭔가 레이싱 시계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색상 선택을 재밌게 한 것 같아요. 정말 그 레이싱 선수들이 그 운영을 하는 그 트랙 같은 느낌이 좀 나고, 네. 이 자세히 스트랩의 그 컬러를 자세히 보시면 네. 아스팔트 그레이라고 해서 실제 그 도로의 느낌을 그대로 구현을 한 것 같아요. 질감도 좀 그런 거친 느낌으로 좀 약간 거친 느낌이 있어서 네네. 진짜 내가 그 아스팔트를 뭔가 내 손 위에 올린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런 느낌이 전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죽 형태도 보시면은 이 윗부분이 두껍고 아랫부분이 얇잖아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계를 찰 때 윗부분은 형태가 잡혀 있는 게 중요하고 아랫부분은 착용감이 중요하잖아요. 이 아랫부분 겹쳐지는 부분이니까 네네네. 두 겹으로, 여기는 두 겹으로 차게 되잖아요. 그죠? 스트랩도 상당히 뭔가 인체공학적으로 네.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은 이게 21mm 폭의 스트랩이에요. 시계줄 교체할 때 짝수 너비의 러그 폭이 맞는 스트랩을 찾기가 훨씬 쉽거든요. 근데 얘는 홀수 너비라서 이거랑 똑같은 사이즈의 스트랩을 자기가 따로 사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끼우기는 쉽지 않겠다. 그런 거는 좀 아쉬운 점이겠습니다. 단점도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전 개인적으로 단점을 크게 발견을 못 하겠는 게, 이게 너무 제가 좋아하는 차를 모티브로 만들기도 하고 같이 콜라보로 만들다 보니까 그냥 계속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다 보니까 네. 크게 단점을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옷 받쳐입기 힘든 컬러의 조합도 아니고, 또 이제 또 상황을 타는 디자인도 아니기 때문에 데일리하게 자주 착용할 수 있는 점이 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민성님 오늘 나와주셔서 도움 말씀도 해주시고 네. 감상평도 들려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워치인사이드 때도 만나야죠. 아, 좋죠. 저희가 이 워치인사이드가 네, 8월 9일 화요일 21시, 9시 네, 9시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이 시계뿐만 아니라 가성비는 더 좋다고 할 만한 시계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시계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생활인의 시계 호스트 김생활, 그리고 오늘 객원 진행자 탑생활 김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